공장에 가면 사람도 됐어. 있고.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에요, 이게요. 저 지금 잠깐 소름 돋았어요. 네. 이게 스마트해진다는 게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거네요. 인더스트리 읽어주는 남자? 인더스트리 이해시켜주는 남자.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쉽게 그러나 인사이트 있게. 인더스트리 장이 알려드립니다. 웰컴 투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장!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인더스트리 장. 장. 이제 좀 몇 번 하시니까 혼자 하시네요. 좋다, 좋다. 오늘 배울 거는 약간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제조 현장에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약간 종합 세트 같은 주제인 거죠, 오늘은?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특히 또 뭐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스마트라면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뭐 IT 기술, 그래서 뭐 AI,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5G,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많을 거예요, 이게. 네,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팩토리를 알아야 돼요, 팩토리. 팩토리? 네, 팩토리. 대중들은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우리는 나온 제품만 보지 이 네. 팩토리까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근데 요즘에 뭐만 했다 하면 다 스마트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식상해요. 약간 이게 뭔지 한번 간결하게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공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공장에 가면 사람도 됐어. 있고 됐어. 네. 사람 일단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뭐 오케이. 작업반장 있으시고 인부들도 자.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계, 오케이. 물건들이 그렇죠. 물건 나오겠죠. 뭔가 뭐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정도면 되지 않나? 뭐 맞아요. 이게 네. 사람을 맨, 그리고 가공하는 방법을 메소드, 설비를 머신, 가공하는 파트나 이런 것들을 머티리얼, 재료. 네, 재료를 그래서 4M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장의 4개 요소죠, 이거는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공장을 뭔가 잘 운영을 해보자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럼 이 4M끼리 각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조화롭게 또 어우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똑똑해졌네, 이제 키키가. 예, 그게 맞아요. 포인트예요, 그거는요. 네. 각자 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90년대에 이러한 IT 혁신을 거치면서 이제 제조 IT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렇게 30년이나 됐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9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엮어주는 역할은 잘 못했어요. 제조 IT 시스템, 자동으로 물건을 옮겨주는 물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딱히 없어도 아쉬운 게 없다. 보통 뭐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가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네. 플랫폼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플랫폼 규제, 독점에 대한 규제가 막 언급이 되면서 뭐 타다,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막 이런 데들이 엄청 언급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야기하는 IT 플랫폼은 좋은 예가 배달의 민족이죠. 과거에는 중국 요리점, 치킨집 그 각자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을 따로따로 고용을 했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집은 배달이 너무 넘쳐나는데 배달할 분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금 뭐 배달하실 분은 많이 있는데 배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또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나 이러한 그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는 전단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동네 조그마한 음식점들의 마케팅이 이제 디지털화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음식점의 분석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그 플랫폼이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을 가져다 주고 또 새로운 하나의 또 비즈니스나 프로세스가 가치가 또 창출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서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스마트 팩토리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 안에서의 플랫폼. 공장 안에 그러면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연결을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품질을 다루는 쪽에서는 그냥 품질만 보면 돼, 불량률만 낮추면 돼, 그게 목표였고, 이 생산하는 부서는 나는 고객이 주문한 날짜에 물건만
답기만 지키면 돼. 그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또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계가 고장만 안 나면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플랫폼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기계를 고치겠다 하면 생산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또 품질에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보를 다 공유하는 곳이 생긴다. 약간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기계를 지금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생산에 좋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장의 각 부서 부장님들은 곤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로는 말을 못하고 이제 서로 너 잘못이야.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왔어? 근데 정확하게 몇 분 늦었다. 이 원인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막 싸운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잘 지적을 했는데 네. 저도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 보면은 뭔가 불량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장장님이 고함부터 지르세요. 그 다음에 네. 다 모여 하면은 부서에 다 모여요. 네. 너가 했지 하면서 그냥 랜덤하게 찔러요, 그냥. 이게 스마트해진다는 게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거네요. 왜냐면 싸움이 없어지잖아요. 좀, 네, 맞아요. 실제 그죠? 맞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조직에서 특히 공장 같은 것은 이 사람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조직 때문에 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러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제는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좀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팀장님이 이제 권위를 세우려면 데이터를 갖고 말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네. 모두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체 감의 법칙과 수학체 증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수학이 참 체감이 된다. 수학이야, 수학. 네. 이 어떤 농경지가 있고 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뭐 100만큼 생산을 했는데 네. 두 사람이 생산을 하면은 200이 아니라 120까지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사실 나누면은 60, 60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사람당 생산하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수학체 감의 법칙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랬어요? 각자 오. 도생을 하자 보면은 네.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걸 다 모아보면은 총합이 전체 합보다 적을 때가 많아요, 이게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수학체 증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많아지거나 아니면 또 설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럴수록 이게 서로서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배달의 민족 자체는 배달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나오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전단지를 대신하는 디지털 마케팅도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시장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권 분석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가 되고, 그것처럼 그 스마트 팩토리에 내에서도 이러한 그 플랫폼을 갖춤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면은 생산만 보지 말고 설계가 어떻게 더 잘 되면은 생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는 거죠.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왜 AI인가? 네. 네, AI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통 한 3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핵심은 데이터예요. 이제 공장에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숫자로 된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그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로그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AI 기술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장비가 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왜 이상한지 설명을 해보라 하면은 또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장비를 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해보신 분들은 그 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정상과 다르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I 기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더욱더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가 이러한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도 진화를 했지만 AI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둘이 지금 만나면 엄청나겠네요, 네, 시너지가. 그래서 엄청난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오히려 이제 AI 기술을 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이러한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러한 AI의 활용을 보통 한 3가지로 보거든요. 이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품질 관리, 분량이 있다, 분량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네. 얘는 지금 현재 분량, 얘는 지금 정품. 네,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기술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남 미녀. 저는 그렇게 보고 약간 네. 취업하려는 링크드인에서 볼 법한 사진들이에요. 아, 그렇죠. 뭐 네. 사람 얼굴들 사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에요, 이게요. 저 지금 잠깐 소름 돋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사진은 존재하죠? 그렇죠. 그게 AI가 만든 이미지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네. 생겼다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역으로 이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분량과 정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량의 분량만큼 비슷한 비율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공장에서는 보통 뭐 90% 이상, 그리고 99% 이상 이런 것이 이제 정품이고 나머지 뭐 1% 이런 아주 적은 양이 분량이거든요. 그렇죠. 그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아.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네. 분량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량을요. 아, 가상의 분량을 가상, 그렇죠. 만들어서 예. 학습을 위한. 그렇죠. 학습을 위한, 맞아요. 아. 예. 이게 이제는 네. 강의라고 생성적인 AI라고 네. 해요. 생성. 그래서 이런 창조하는 AI 기술이죠. 와. 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꽤 많이 연구되고 실제 적용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설비 관리. 그래서 애매모호함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설비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걸 고려를 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일단은 장비를 세우고 한번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고칠 그렇죠. 기회가 또 예. 생기는 걸 수도 그걸 있네요. 이제는 예상을 해가지고 고치는 거죠. 그렇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자율 운영. 그래서 공장을 운영을 할 때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어느 장비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냐. 그리고 또 물건을 또 어떻게 옮겨야 되냐 이런 것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자동 물류 반송 장비, 이런 수백 대의 장비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 물건을 나르는데 혼잡이라는 개념, 혼잡은 우리는 혼잡은 알잖아요. 혼자 하는 잡, 혼잡. 발음을 혼잡 하셔가지고 네, 제 머리에 약간 혼잡해졌어요. 네. 네. 혼잡을 네. 이 개념은 알지만 혼잡을 네. 설명하려면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혼잡을 이 개념을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제 물류를 옮길 때 혼잡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AI가 그 공장 운영의 전반을 혁신하고 있고 더욱더 이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공장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들이 각자 도생해서 자기 역할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전반적인 플랫폼화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시너지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스마트 팩토리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AI까지 함께 스마트 팩토리와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할 미래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이것만 나가겠지만 지금 3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장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짠!